시각 충돌. 여기 이제 MSTR이라는 회사는 여러 번 소개한 바와 같이 레버리지 비트코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40%인데 MSTR은 62% 정도로 변동성이 무진장 큽니다. 그러니까 이 MSTR이라는 회사는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기 위해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 가지고 연구 우선주 STRC 같은 걸 발행해서 히트를 쳤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흥미로운 주목할 만한 그런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든 투자에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고 그다음에 파산 위험성이 완전히 없다. 그렇게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주의가 필요한. 이게 여러분들 지난 목요일 날 추락했을 때 100불대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34불이 올랐습니다. 34불이 올랐고 폐장 이후에도 여러분들 다시 올라가 135불까지 올라간.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MSTR이란 회사가 변동성이 얼마나 큰가 하니까 고점에 도달했던 시점이 2025년 7월 16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2월 6일 금요일 날 대비하면 70.5%가 여러분들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상상 가능합니까? 100원에 샀는데 주가가 30원이 돼버린 겁니다. 457원에 산 주식이 134불이 돼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많이 이름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게 한 번만 이런 게 아니고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2021년하고 2022년에 1차 암호화폐 윈터가 왔을 때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떨어졌습니다. 89.9% 떨어진 겁니다. 그때는 테라 루나 사태 FTX 파산 사태가 겹치면서 131불짜리 주식이 13불까지 떨어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 때문에 이 주식을 한번 투자해 볼 만하다 이렇게 강하게 권할 수는 없죠.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의 10% 정도로 한정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이름 큽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분이 글을 올린 겁니다. 제임스 차노스라는 분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글을 통해 가지고 옹호론자하고 반대론자의 논리를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 대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함께 왜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고 찬성하는 찬성하는가 이걸 여러분들 나이가 꽤 드신 제임스 차노스라는 분이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한 겁니다. 지난 봄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공동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와 함께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의 시가 평가 이익을 자본화라고 설득하려고 했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현재 CEO 월남계 미국인입니다. 이제는 투자자들에게 갭프 회계 기준에 따라 시가 평가 손실을 무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회계장부상에 나타난 손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비트코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그런 경우에는 현실화되지 않은 장부상에 상당히 큰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평균 단가가 76,000불인데 이 마이크로 스트레치라는 회사는 근데 주가는 지금 뭐 6만 여러분들 8,000불 정도가 되면은 개당 여러분들 몇만 불 정도 손실이니까 그게 72만 개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액수의 장부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글을 이분이 올린 겁니다. 이분이 올린 거니까 한 분이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반론을 이 롤렌스 레퍼드라는 분이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이 롤렌스 레퍼드라는 분은 이 업계에서 연세도 좀 있고 상당히 경력이 긴 그런
월가에서도 근무했고 특히 원자재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존경받는 그런 학자입니다. 책도 썼고 롤렌스 레프더가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한 말을 왜곡합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런 경영진들은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는 딱 하나입니다.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 회사가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면은 한 주당 비트코인 여러분들 보유량이 결정적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당신은 그 투자 농부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심하게 질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롤렌스 레프더라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을 살 수도 있죠. 미국에 계신 분은 비트코인 현물 ETF 대표적으로 블랙록에서 여러분들 출시한 IBIT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 현물 거래이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없죠. 그게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30% 오르면 30%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MSTR은 30%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당하고 더 많은 비트코인에 노출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레버리지 비트코인 투자를 하겠죠. 그게 MSTR 투자인 거죠. 이분이 착하게 지적한 겁니다. 딴 거 생각할 거 없다. 그냥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이 어떻게 변했는지만 보면 된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MSTR의 보통주 MSTR의 주주들이 투자하게 되면 한 주당 비트코인이 몇 개나 이름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2020년 8월 달에 MSTR이 비트코인 보유 회사로 이름 전환했을 때 회사가 총 소유한 비트코인 개수가 21,454개였고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이 0.0002였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냐? 2026년 2월 1일 현재 비트코인 보유량은 71만 개로 늘었고 MSTR의 보통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의 한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은 0.0015로 크게 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롤렌스 레프더라는 분은 이 자료 봐라. 회사 경영진들이 주식시장에 돈 모아가지고 떼먹은 게 아니고 전부 다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노력해가지고 2020년에는 한 주당 0.00022 정도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주당 0.0015 정도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좋은 사업 모델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비해 가지고 2026년도에 거의 5년 정도의 주주들의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은 9.7배 10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주식 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식 수도 3.4배 총 비트코인 보유량은 33.3배가 늘어난 거지. 이런 간단한 여러분들 테이블만 보게 되면은 괜찮은 수익 모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MSTR 주식에 굉장히 매력을 갖고 있는 것은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주식을 많이 발행해가 이 보통주가 많이 늘었죠. 9,700만 주에서 3억 3,243만 주로 3.4배 정도 이런 주식수가 늘어났습니다. 보통주를 팔아가 이런 획득한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다 산 겁니다. 왜 주식을 그렇게 많이 발행해가 여러분들 주주들한테 손해를 끼치나 그건 옳지 않은 이야기죠. 전부 다 이런 비트코인을 샀기 때문에 주주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주당 10배 정도 늘어난 거죠. 그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 일드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의 연간 증가율. 그러니까 MSTR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은 매년 8.5%만큼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이 계속 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자료만 보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뭐죠? 베리피케이션, 검증인 거죠. 말만 떠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검증을 해보면 검시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 일더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은 2021년도에 3.8% 늘었고 2022년도에 1.7%, 2023년 3.1%, 2024년 17.2%, 2025년 22.8% 경영진들이 일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경영진들이. 그죠? 경영진들이 일을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 비트코인 일드라고 부르는 보통주 한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8.5% 정도만큼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나는 MSTR 주식이 다른 사람이 비난하더라도 사겠다 그렇게 하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거는 폰지 사기다 이렇게 여러분들 간주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진입 시점 이 문제를 여러분들 오늘 평소에 이제 자주 인용하는 유전업체와 관련된 애널리스트 역할하는 데이비드 씨가 여러분들 오늘도 글을 올렸네요. 예. 글을 올렸는데 뭐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볼만 합니다. 이분 이야기는 요지는 뭔가 하니까 2035년 무렵에 비트코인 가격이 150만 불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 8.5년에 대개 100만 불 정도 돌파할 걸로 보는 거죠. 그럼 이분이 이제 2035년도에 비트코인 개당 150만 불이 될 걸로 예상하는데 그럼 만일 여러분들이 아주 비트코인을 잘 사가지고 6만 불에 사면 매년 수익률이 43% 정도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10만 불에 사게 되면 35% 증가하는 겁니다. 매년. 그리고 12만 불에 샀으면 33% 증가하는 겁니다. 33%. 이 계산이 팍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그런데 초기에 얼마를 샀느냐는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건 아니다는 거죠. 데이비드 시작이건 가장 큰 실책은 너무 높은 가격에 산 게 아니고 전혀 사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씨는 이 수량 분석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인데 이제 이분 말씀은 비트코인이 2035년까지 150만 달러에 도달한다면 지금 당장의 진입 가격은 장기적 수익률 관점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여러분들이 완벽한 타이밍을 노려서 가장 저가에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쉽지 않으니까 복리의 마법이 작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오래 시장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도 그리고 언제 살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도 조금씩 사모으시기 바랍니다. 적립식 투자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를 통해 꾸준히 사서 모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가장 큰 실수는 비싼 게 아니고 시장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데이비드 씨는 어마어마하게 실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데 제가 높게 평가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갖고 있는 논리라는 것은 2035년에 150만 불이 될 것이고 뭐 그다음 또 10년 정도 지나면 1000만 불 정도 되겠죠. 그렇게 이제 가격이 올라갈 건데 이 가격에 살까 저 가격에 살까 너무 고심하지 말고 지금처럼 이렇게 6만 불 대 7만 불 대는 좋은 가격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가격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좋은 가격이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노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 된다 이야기죠. 목돈 마련해서 다음에 한꺼번에 왕창 딱 맞춰서 살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가장 큰 실수는 비싸게 사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입 가격의 차이는 장기 수익률에 미미한 영향을 줍니다. 6만 달러와 12만 달러의 진입은 가격 면에서는 2배 차이지만 10년 뒤의 연평균 수익률 차이는 고작 10% 내외입니다. 10% 내외지만 6만 달러에 사면 좋죠. 6만 달러는 2개를 살 수도 있으니까 12만 달러 사면 1개를 사니까 중요합니다. 싸게 사는 거는. 그런데 각각 1개를 샀다고 이렇게 볼 때는 그러면 10년 뒤에 연평균 수익률 차이는 1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12배 25배 정도의 수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런 많은 돈을 가지고 타이밍을 맞춰 가지고 딱 들어가는 것보다도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복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게 더 좋은 것 같다. 비트코인이 연간 30에서 50% 정도 요동치는 상황에서 완벽한 진입 시점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소음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좀 있을 때마다 너무 비싸지 않을 때 조금씩 사서 모으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 그야말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분할 적립식 투자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국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나라가 어려워지더라도 경제적으로 완전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자산이 뭐겠느냐. 그래서 반도체 섹터 ETF, 기술주 섹터 ETF, 나스닥 ETF 이런 걸 다 고려하더라도 자기 자산 가운데 한 10% 정도는 비대칭적 베팅, 위험은 적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자산에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투자들이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게 이 공병호 TV의 투자 방송의 지향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돈을 받고 제가 여러분이 팔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식을 그냥 공유된 공간에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완전 자립 완전 독립을 이루는데 이런 투자 정보나 지식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투자의 성패는 저점 매수가 아니고 곡선이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까지 노출을 유지하냐 안 팔고 떠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정집식 투자가 효과적인 이유는 단순히 싸게 사기 위해서가 아니고 가격 곡선이 우상향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 동안 시장에 머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죠?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높은 가격에 사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올 때 그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생각을 가지시고 저 양반이 왜 저렇게 많은 시간을 비트코인에 투자할까 그 깊은 뜻을 여러분이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답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2035년까지 150만 달러에 도달한다는 가정하에 12만 달러를 가지고 여러분들 2개를 산 사람하고 1개를 산 사람 사이에는 물론 여러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왜 나는가 하니까 2035년 최종 자산이 한 사람은 300만 불이고 한 사람은 150만 불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그러나 이 타이밍을 여러분 딱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분할 적립식으로 계속 여러분들 사모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게 여러분 오늘 수량 분석에 아주 익숙한 데이비드 씨의 주장입니다. 자,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이 사기야 좋을 건가?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여기 여러분들 참 미국 사람들 리서치 하는 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고 이런 전문 커뮤니티에서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업계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통계학 박사 출신인 프레드 크루그입니다. 프레드 크루드가 스미스톤 위스를 여러분들에서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천한 겁니다. 스미스톤 위스는 내가 늘 팔로우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게 다 수량으로 분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격 하락이 어느 정도에 머물고 있는지 며칠 정도 갈지 사기에 좋은 시점인지를 다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비트코인 지지선에 대해서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비트코인 지지선에서 10% 이름 떨어진 가격이 7만 1,000불 수준입니다. 7% 떨어진 게 6만 9천 불입니다. 5% 떨어진 게 6만 7천 불입니다. 3% 떨어진 게 6만 4천 불입니다. 목요일 날 미국의 동부 시간으로 7시 15분 가격이 6만 불까지 갔거든요. 거의 6만 불 정도. 그때는 여러분들 거의 2%에서 1% 사이인 겁니다.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기회는 1%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3.7일 3% 떨어지는 11일 그게 1년 여름 거래 기간을 통해가 통틀어 가지고 1%까지 확 이렇게 떨어진 시기에를 경험하는 것은 3.7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기회인 거죠. 지금이 거의 한 10% 안에 머무는 겁니다. 1년 중에 대개 한 33일 정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기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시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1%에 사고 싶어 하죠. 1%까지. 그래서 어제 방송도 보셨지만 이번에 만일 가격이 추가 조정이 있으면 5만 8천 불까지는 떨어질 것 같다. 그렇게 전문가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이걸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이 목요일이 어마어마한 기회였던 거죠. 1%하고 3%에 머물렀으니까 대단한 기회였던 겁니다. 1년에 한 14일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인 거죠. 자, 여기 이제 스미스톤 위스라는 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 목요일 날 발생한 급락으로 가격은 하위 3% 구간 아래로 빠르게 밀려났고 약 6만 달러 선을 간신히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6만 달러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 미국의 동부 시간 여러분들 오후 7시 15분 장외 거래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살짝 스쳐갔습니다. 이후 건강한 반등이 나와 현재는 하위 5% 구간인 6만 7,400달러 지금 여러분들 6만 9,545달러입니다. 네, 머물러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할수록 우리는 더욱 강력한 지지 강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2022년 바닥권에서 잠시 하위 1% 구간 아래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해당 수준에서 머문 시간은 연간 평균 3.7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바닥권에 상당히 근접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이 보면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통계인 거죠. 그러니까 목요일 날이 상당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5만 8천 불에서 6만 4천 불 기간 사이에 여러 머물렀던 거죠. 지금은 7% 됩니다. 7% 돼요. 그러니까 공정 가격의 7% 정도 이런 밑으로 떨어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스미스톤 위스란 님입니다. 2022년도에는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3.7일 정도 머물러 있었네요. 그때 이제 투자를 한 사람들은 굉장히 투자 성과가 좋았던 거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모델상 하위 3에서 5% 지금은 5%입니다. 어제 기록한 6만 불 수준은 하위 3%를 일시적으로 하회한 과매도 구간이었습니다.
투자하기는 굉장히 좋은 기간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1% 수준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연간 3.7일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보기 드문 3% 아래에 머무는 시간 또한 연간 11일 수준으로 3%에 머무는 가격들은 1년 중 며칠 오지 않는 희귀한 매수 기회임을 시사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1분이 3분이 5분이 7분이 10분이 해가지고 이렇게 한 6만 불 초반에 사면 아주 잘 산 가격이네. 여기 여러분들 여기가 잠시 6만 불 수준에 타치라고 그다음 올라가 버린 거죠. 자, 그다음 여러분들 오늘 보시죠. 이론 무장을 계속 하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치가 제로가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텔렉츄얼리스트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장문의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긴 논문입니다.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도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반복되는 급락은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내재 가치의 부재라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반복되는 급락은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 자산은 매출이나 계약적 의무라는 현실적 근거에 기반하지만 비트코인은 오직 투자자의 믿음과 심리에만 의존합니다. 최근의 가격 하락 역시 기술적 변화가 아닌 유동성 축소 같은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채굴 비용조차 가격의 하한선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지금 이제 6만 불 수준이면은 채굴업체가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원가를 커버를 못하는 낮은 가격이죠. 결국 비트코인은 어떤 소유권이나 의무도 표상하지 않는 실체 없는 금융상품으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판의 의견을 지금 여러분께 소개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최악의 경우 가치가 제로로 수렴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 글을 읽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법정화폐의 위기, 법정화폐의 위기를 어떤 식으로 극복할 수 있겠냐. 첫 번째 의문이 들어온 거고, 두 번째는 화폐가 순수한 화폐가 아니고 부가적인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화폐 자체의 낮은 엔트로픽 상태에서 높은 엔트로픽 상태, 그러니까 복잡성이 증가하는 상태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 사회적 비용이 급증했는데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이제 의문이 떠오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의문이 떠오르는데 이 글을 읽고 스테판 박사 글을 쓴 겁니다. 스테판 박사가. 그런데 이 조금은 어렵지만 이 스테판 박사의 주장이나 이런 것을 잘 여러분 새겨가지고 이해하게 되면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이 왔을 때 끄떡없이 여러분들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지식에 기초한 신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념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스테판 박사가 지금 생각하는 화폐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자는 비트코인의 특징입니다. 가장 우수한 화폐 기술은 순수하게 화폐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가장 낮은 엔트로픽 상태, 무질서가 없는 상태가 가장 좋은 화폐라는 겁니다. 그 화폐에다가 그게 여러분들 그 화폐가 법정 화폐처럼 되게 되면은 다양한 종류의 부가 기능이 더해지기 때문에 높은 엔트로픽 상태로 바뀌는 거죠. 혼란도가 증가되고 그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종적이고 중립적인 결제 자산이라는 용도 외엔 다른 용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화폐는
화폐 그 자체로 기능할 때 가장 좋은 거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채무 발행이 아니한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은 훌륭한 담보입니다. 그냥 훌륭한 담보가 아니라 아주 훌륭한 담보인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부동산이 담보 기능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부동산의 화폐화 현상으로 부릅니다. 부동산이 화폐처럼 거래가 되면서 이런 뭐가 생기게 됩니까? 부동산이 화폐가 되면서 엔트로픽 상태가 크게 혼란 상태가 커지고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부동산 담보의 여러분들 부실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비트코인은 훌륭한 여러분들 마이클 세일러 MSTR의 공동참 마이클 세일러 난 천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디지털 골드란 여러분들 건강이 발견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때 이런 그 건강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금을 사버린 겁니다. 처음에. 그죠? 그 다른 물리적 건강이나 디지털 건강이 똑같은 개념인 겁니다. 비트코인은 담보입니다. 채무 발행이 아니고 그 담보를 바탕으로 상품을 만들어낸 것이 STRC 같은 상품입니다. 연구 우선주. 이러한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미리 정해진 유한한 공급량과 15자리의 정밀함을 갖춘 최초의 정밀하고 과학적인 표준입니다. 인류에게는 미터나 킬로그램 같은 도량형이 필요하듯 화폐의 표준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화폐는 소수의 사람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통제할 수 있는 타자 생산적 방식이 아니고 조작할 수 있는 거죠. 스스로를 유지하고 생성하는 자기 생성적 오토포이에틱 방식이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정의를 한 겁니다. 화폐는 낮은 엔트로픽 상태가 이런 가장 훌륭한 화폐고 그 화폐는 순수 화폐 형태로 존재할 때 사회적 비용이 가장 낮은 혼란도가 가장 낮은 엔트로픽 상태고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인 겁니다. 여러분 다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에 열광합니다. 강남 빌딩에 열광합니다. 강남 아파트 이런 강남 빌딩을 비트코인 스탠다드로 이름 계산하게 되면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여러분들 뭡니까? 비트코인 기준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 이름 그래프를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금값에 이름 대부분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러나 금은 계속 이런 비트코인 스탠다드로 가격이 내려갑니다.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은 투자를 그렇게 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부자로 가는 여러분들이 기차를 타신 겁니다. 가장 우수한 화폐는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어떤 부가기능을 필요하지 않는 저엔트로픽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사회적 비용을 가장 줄이는 길이고 결국은 비트코인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채무 발행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순수한 자산 담보가 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조작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생성적 비트코인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비트코인 스탠다드 개념을 보시기 바랍니다. 금값을 비트코인 가격으로 낮추면 뭐죠? 금값이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오늘 비트코인처럼 가격을 나누면 뭡니까? 법정 화폐 기준은 은값이 오르지만 은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강남 압구정동 50평 아파트 가격을 비트코인 가격으로 나누면 비트코인 이름 5만 개 시작해서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자기 생성적 시스템입니다. 자기 생성적 시스템. 조작을 못하는 겁니다. 조작을. 얼어붙은 에너지지 않습니까? 얼어붙은 에너지. 그죠? 네.
질문이 있습니다. 공 박사님 왜 이리 비트에 집착하십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 당신 부자 되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야기가 경제적으로 여러분이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금세계가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니까 비트에 집착한다는 게 아닌 거죠. 비트를 파고드는 거죠. 비트를 파고드는 겁니다. 파고드는 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5년 동안 내가 선거 파고드는 가는 거. 응?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5년 동안 내가 여러분 전부 다 포기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여러분 파고드는 거 안 보셨습니까? 그래야 파고들어 여러분 결국은 다 밝혀냈지 않습니까? 선거가 어떻게 여러분 만들어지는지를. 그런 집요함이 있는 겁니다. 선거 5년 동안 파고드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분들 여러분들 제야 H님이나 제야 전문가님 만나가 여러분들 블랙박스를 다 열지 않습니까? 블랙박스를 다 열어 제낀 거잖아요. 그 블랙박스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죽을 고생을 할 거 아닙니까? 죽을 고생을 할 겁니다 아마. 보세요.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닌 겁니다. 블랙박스를 여러분들 다 열은 거 아닙니까? 블랙박스를. 지금 여러분 비트코인의 블랙박스를 열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들이 2000시간 3000시간 정도 여러분 투자하겠습니까? 2000시간 3000시간 투자해가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뭐지? 부자로 가는 길을 배우지 않습니까? 금투자, 은투자, 그게 좋은가를 여러분 숫자로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깊은 뜻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깊은 뜻을 이해하려면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성으로 들으면 아무것도 좀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금은 비트코인을 비교해봐라 이야기죠. 그러면 금 ETF를 사는 게 좋은지 은 ETF를 사는 게 좋은 건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여기 이분이 여러분들 아주 마테 맨진스키스라는 분이 아주 이 업계에서 리서치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금 가격을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조사를 한 겁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금값이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뭐로 보면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면 금값이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들 금을 투자해야 되지 본인이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금을 왜 투자해야 되냐 이렇게 시작하면 한번 보란 말이에요. 금 가격이 계속 내려오지 않습니까? 법정 화폐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금이 다 우상향하죠. 그런데 비트코인 스탠다드 비트코인으로 기준으로 여러분 금값을 측정하게 되면 계속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매튜 맨진스키스 아주 실력 있는 여러분 분석가입니다. 지난 10년간 비트코인과 금과 그리고 은의 성과를 비교하는 결과입니다. 금과 은은 수천 년 동안 화폐의 근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금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98% 하락했습니다. 은은 한참 붐을 일으키는 중에서 불구하고 하락했습니다. 스테판 박사가 뭐라고 합니까? 귀하지 않네요 금속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코인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그다음에 다른 것은 암호화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코인이라는 것이 워낙 이런 김치 코인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용할 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코인이라는 용어를 여러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김치코인이라는 그런 굉장히 이런 안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코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동안에 비트코인을 굉장히 여러분들 하대하는 겁니다. 코리아님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내가 돈을 받고 지식을 파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방송이 오늘 방송이 10시간 투자입니다. 10시간. 10시간을 이런 투자해가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나라는 엉망진창이 될 거다 이야기죠.
나라는 그냥 엉망진창이 될 거다 이야기죠. 내가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거다 이야기. 그러면 개인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독립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투자방송을 본격화한 겁니다. 그 뜻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지? 이렇게 열정적으로 파고들어서 여러분들 투자의 실체를 여러분들 해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여러분 시간 투자하겠으면 안 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그냥 방송이다 하겠지만 이게 여러분들 27살 때 제가 경제학 박사를 미국에서 받고 40년 동안 리서치가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송 토요일 일요일 계속 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평생 동안 일을 한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계속 일을 한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안 보이니까 자랑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 콘텐츠가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방송 중에 하나 또 뭐죠? 클릭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생각을 내가 분명히 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매튜 맨진스키스라는 사람은 이 분야에서 어마어마하게 내공을 갖고 있는 리서치입니다. 이 양반이 조사를 해보니까 야 이게 금값이 이게 완전히 뭐죠 똥값이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은값이 이게 똥값이네. 뭘 기준으로? 이제 이런 가치 기준을 원화 달러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강남에 여러분들 압구정에 50동 아파트면은 비트코인 가격으로 여러분들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딱 나오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으로 딱 정리하게 되면 그래 10% 정도 투자라는 겁니다. 10% 정도 많이 하지 말고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확신이 있으면 조금 더 살 수가 있는데 확신이 여러분들 지식이 없으면 오래 절대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재산은 여러분들 그래서 특별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줄리언 티머 이 사람은 뭐죠? 피델리티의 매크로 헤더입니다. 매크로 헤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네덜란드계 미국인일 겁니다. 줄리언 티머. 줄리언 티머. 이런 자료를 쫙 여러분 공개한 겁니다. 여기 보시죠. 줄리안 티머가 대단한 이런 보고서를 발표한 겁니다. 비트코인이 인류 역사 5,000년의 은이 가진 가치를 단 18년에 흡수하고 이제 금의 영역으로 진군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아 다 깨어나라는 거 아닙니까? 깨어나라는 거예요. 줄리안 티머. 이 줄리안 티머는 상당한 여러분들 실력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줄리안 티머가 이 자료를 1900년부터 여러분 2023년까지 자료를 공개한 겁니다. 위가 문관이 금의 궤적입니다. 금 가격. 여러분 밑이 은의 궤적입니다. 은의 궤적. 그리고 이런 동그라미는 물가 상승률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 동그라미를 보시게 되면은 돈이 많이 풀릴수록 여기 이제 물가가 올수록 동그라미가 커지는 겁니다. 동그라미가.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여러분들 탄생이 2011년에 급속하게 따라잡은 겁니다. 은을. 너무 중요한 정보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 금은 투자 말고 비트코인 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줄리안 티머는 나이가 꽤 있는 대단히 실력 있는 이런 피델리티의 자산 배분의 총괄 책임자입니다. 총괄 책임자. 하나의 여러분들 테이블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1900년부터 금 가격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형성돼 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스당. 그다음에 은 가격이 어떻게 형성해 왔는지 여러분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미국 사람들이 리서치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1900년부터 2023년 자료를 여러분 하나에 여러분들 올려놓은 겁니다. 하나에. 은이 여러분 계속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졸지에 뭐죠? 신흥세력인 비트코인 가격이 금세 따라잡은 겁니다. 18년 만에 따라잡아버린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34조. 은이 1조 8천억 불, 비트코인이 18년 만에 1조 8천억 불이 된 겁니다. 18년 만에 은의 시총을 도달한 겁니다. 은의 궤적을 뚫고 수직 상승 중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보면은 좀 깊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오늘 방송 마치면 여러분 이 그래프만 갖고 갖고 여러분들 한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만 보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를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겁니다. 금하고는 아직 거리가 멉니다. 3조 4천억. 아직 멉니다. 근데 급속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겁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자료를 공개한 겁니다. 버블 크기가 클수록 원이 클수록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시기고 그다음에 붉은색이 짙을수록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 유동성 과잉 상태라는 이야기죠. 그죠? 비트코인의 경이로운 성장 속도. 팀은 비트코인을 금의 라이벌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금의 시가총액은 약 35조로 비트코인보다 훨씬 크지만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과기 금이 걸어온 궤적을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가치 저장 수단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주리안 티머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차트네요. 이 지오바니 박사가 이렇게 여러분들 마테 맨진스키스 지오바니 박사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지오바니 박사가 실력 있는 지오바니 박사 여러분들 코멘트를 뭐라고 남겼느냐. 지오바니 박사 남긴 겁니다. 이 피델리티의 매크로 헤더가 제시한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비트코인이 규모의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의 10의 배수 단위로 작동합니다. 금속을 포함한 다른 모든 자산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금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단순히 완만하게 상승한 지수 함수적 곡선을 그릴 뿐입니다. 금 가격이 그렇고 은 가격이 그렇고 강남 여러분들 압구정동 50평 아파트 가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금, 은을 포함한 다른 모든 자산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금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단순히 완만하게 상승한 지수 함수적 곡선을 그릴 뿐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10의 배수로 늘어나게 됩니다. 비트코인의 연령이 50% 정도 늘어날 때마다 가격이 10배씩 오르는 그런 규칙을 따릅니다.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자산들이 하회 가치 하락에 따라 수동적으로 오르는 것과 달리 비트코인 자체가 거대한 네트워크 규모의 확장에 따라 가치가 폭발적으로 재평가되는 현상임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양한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가지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그런 신념 체계를 지금 구축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조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폭락장에서 제가 하나도 이런 끄떡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뭔가 아니라 공부의 덕택인 거죠. 공부에 없으면 저도 이런 당황했을 겁니다. 전 세계 이거는 지금 스테판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조등 앞에 사슴처럼 멍하니 부정하고 있는 이유는 비트코인의 수명이 50% 늘어날 때마다 가격이 10배씩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지수 함수적 상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우 가파릅니다. 여러분들 이거 오늘 방송 마치고 이러면 한참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지. 시간이 여러분들 시간의 탄생 일수의 5.69승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기울기가 5.69승입니다.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는 겁니다. 1 플러스 0.5 50% 늘어날 때마다 10배씩 늘어나는 겁니다. 10배씩 가격이. 시간이 여러분들 50% 탄생 일수에서 50% 늘어날 때면 10배씩 올라가는 겁니다. 10배씩.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그 이야기를 지오바니 박사가 이야기하니까 스테판 박사가 추가적으로 수학식을 이용해가 여러분들 말씀하는 겁니다. 이 보시죠. 그냥 사고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팔고 사고할 거 없이 금 5.3 속도로 이러면 떨어집니다. 은 5.7의 속도로 떨어지는 겁니다. 금과 은도 전부 다 몇 법칙을 따릅니다. 이거는 비트코인을 금으로 나눈 거하고 비트코인을 은으로 나누면 전부 다 이런 곡선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를, 이 공식을. 여러분들은 이거를 기필코 파고들어서 이거를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여러분이 확실하게 여러분들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겁니다. 전도등 앞에 사슴처럼 멍하니 그냥 앉아 있습니다. 믿기지가 않으니까.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탄생 일수에서 50%가 더해질 때마다 가격이 10배씩 올라가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조등 앞에 사슴처럼 당황해 가지고 여러분 다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 방송을 제가 건강관리를 아주 열심히 잘해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함께 하면은 20년 30년 정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투자 가설들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여러분 하늘나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제가 추구를 하려고 합니다. 0.5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50% 늘어날 때마다. 이거는 희망입니다. 이거는 보통 서민들이 이런 베팅할 수 있는 희망입니다. 로또는 확률이 없지만 확률이 너무 낮지만 이거는 확률적으로 콘크리트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또를 살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로또를 살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거죠. 왜 이거는 이기는 게임이니까. 이기는 게임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신나겠으면 앞으로 3년 뭐 오래 갈 것도 없습니다. 2년 3년 4년 5년 하면 이 여러분 커뮤니티가 얼마나 커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아 그때 내가 그 결정을 그렇게 내렸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죠?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헌터 호슬리 참 앞선 분입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업계 1위의 전문 자산 운용회사 2017년에 창업했습니다. 헌터 호슬리 굉장히 앞섰던 사람인 거죠. 미래에 여러분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취득 원가는 하나의 사회적 지위 지표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깨어났는가를 이야기하는 지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비트코인이 100달러 때 샀습니까? 1000달러 때 샀습니까? 2만 달러 때 샀습니까? 6만 달러 샀습니까? 25만 달러 샀습니까? 100만 달러 이름 사셨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나타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올해 여러분 66인데 66이지만 어느 청년의 이름들 뒤지지 않을 정도로 호기심을 갖고 이름들 탐구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다루면서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거짓과 사기와 조작편에 서는 걸 보고 인생이 긴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탐구심 보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계속 추구하지 않습니까? 본질. 중요한 게 뭐냐 진짜가 뭐냐 이렇게 좀 추구하지 않습니까? 헌터리 호슬리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얼마에 샀느냐가 그 사람의 열린 마음 삶에 대한 태도 지능 모든 것을 탐구심 호기심 고집 이런 걸 전부 다 이야기한다는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기 이 한 분이 금융계가 너무나 돈을 많이 빼먹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판 박사가 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 한 분이 여러분들 그냥 열받아 가지고 이것은 사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업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융업계의 과도한 보수와 실질 기여에 대한 비판적 기사 제목입니다. 이런 기사를 올린 겁니다. 한 젊은 분이 올리니까 여러분들 스테판 박사가
딱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비트코인은 장기 저축 기술일 뿐만 아니고 기존 금융의 사기를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롱텀 세이빙 테크놀로지다 이야기죠. 롱텀 세이빙 테크놀로지 그 롱텀 인베스트먼트 테크놀로지를 원한다. 그러면 MSTR을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그지? 롱텀 저축 기반에 어느 정도 좀 쌓이고 나면 그다음에 이런 롱텀 인베스트 테크놀로지 좀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건 MSTR인 거죠. 그죠? 롱텀 세이빙. 이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이 되신 분이 스테판 박사입니다. 스테판 박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장기 저축 기술일 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의 사기를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법정 화폐 시스템이 초래한 모든 문제들을 비트코인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여러분들 이제 이 스테판 박사님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호의적인 그런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도 예. 이 보시면은 스테판 박사 하는 이야기 중에 예. 법정 화폐와 이더리움은 항상 사람이 개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타율적 구조라고 그렇게 하죠. 비트코인은 전혀 다른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 생성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외부 결정이 아닌 시스템 내부의 수학적 설계에 의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시스템 자체가 다른 거죠.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분 증명 방식이니까 위원회가 공급량을 결정하는 구조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철학이 정립이 돼야 자기 이런 투자 자산 활동에 대한 원칙 같은 경우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개입에 얘가 여러분들 운용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예.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예. 여기 보시면은 통화가 머니 1.0 금, 머니 2.0 법정화폐, 머니 3.0 예. 과학적으로 정밀한 통화표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죠. 비트코인은 나이의 5.4제곱 속도로 금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5.4제곱이라는 것은 금 가격을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을 금 온수로 나눈 지수일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은 그리고 이제 MSTR에 대한 오늘 스테판 박사의 견해를 보게 되면은 MSTR은 거의 뭐 레버리지가 자기 자본의 1배 정도인데 JP 모간은 14배 정도가 되지 않냐. 그리고 비트코인은 물리학 법칙을 따르죠. 피직스 오브 비트코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테판 박사 같은 분이 굉장히 귀하죠. 이분들이 전체 물리학 박사를 받았으니까 저희들처럼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사물을 보는 것이 더 넓은 것 같아. 그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 뭐 투자니까 100% 성공한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죠. 99.99%는 성공할 건데 실패할 가능성 상당히 낮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투자니까 채권이 아니고 투자니까 그지? 이렇게 보시면은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 여기 보시면은 몇 년입니까? 2012년부터 금값은 3배 올랐다니까. 비트코인 여러분들 10만 배 정도 오른 것 같네요. 여기 보면 왼쪽 차트는 이 차트는 2011년 이래로 금은 3배가 올랐고 비트코인은 10만 배 오른 겁니다. 이거는 앞에서 보시다시피 금과 은과 비트코인 이런들 경쟁 구도를 이야기한 거죠. 예.
금은 2011년 이후에 3배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약 10만 배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피델리티 금은 비트코인 관련 자료입니다. 18년 만에 비트코인이 탄생 18년 만에 금의 시가총액을 초월했습니다. 은은 역사가 5,000년입니다. 금은 현재 시가총액이 35조입니다. 피델리티 이런 티머시 이야기는 추격하고 있다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다른 암호화폐들은 종말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이분 말씀이니까 그냥 책에 들으시고, 토커나이제이션이 활성화되면은 지금 이제 암호화폐 ETF의 승인을 받은 데들은 대부분 살아남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리플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데는. 비트코인은 독보적으로 자기 생성적입니다. 어떤 암호화폐도 시가총액 1조 달러에 도달하지 못하며 오직 비트코인만이 그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전번에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은행의 대차 대조비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지 않습니까? 스테판 박사는. 그런데 저는 대차 대조비에 포함되지 않지만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데는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리플도 앞으로 굉장히 성과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용자만이 여러분들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이라든지 MSTR 그런 비트코인 계열 투자, 그럼 다른 투자는 어떠냐? 다른 투자는 그냥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투자는 달러와 자산을 가지시고 다음 섹터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반도체 섹터 ETF SMHX, 그다음 기술주 섹터 ETF FTC, 그다음 이런 S&P 500에서 이런 260개 정도 기업에 투자한 SCHG, 이런 데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한 70에서 80이나 이렇게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어제처럼 아마존이 주가가 10% 빠졌다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이제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그렇지만 고수익을 보장하는 비트코인 계열 투자를 제가 특별히 시간을 내 가지고 여러분 낙담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은 자산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고수익은 고변동성의 대가로 주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여기 마이클 탕구만이라는 분은 비트코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수탁이나 이런 걸 하는 CEO네요. 창업자고. 이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30% 역사적으로 이상 빠졌던 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0년, 12년, 14년 이런 비트코인이 30% 이상 빠졌던 데입니다. 지금 40% 빠졌습니다. 전 고점에서. 전 고점에 40% 빠졌으니까 뭐 그렇게 84% 93% 빠졌을 때도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여러분들 가격 빠진 여러분 데이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비트코인을 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사람들인 겁니다. 2011년도 여러분 93% 빠졌습니다. 회복되는데 623일을 걸렸는데 2년 걸렸네요. 대단하네요. 2017년도 여러분들 83% 빠졌습니다. 전 고점 회복하는데 1080일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웬만하면 하기가 힘든 투자인 것 같아요. 2021년도 여름 76.6%를 빠졌는데 회복되는데 847일이 걸린 겁니다. 변동성이 무진장 높은 주식입니다. 자산입니다. 2013년도에 71% 빠진 겁니다. 전 고점에서 210일 정도 걸렸습니다. 회복되는데. 이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변동성 때문에
그게 주어지는 거죠. 고수익이 주어지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은 지난 24개월 동안 10배 성장한 반면에 가격은 40에서 50% 하락했습니다. 그건 이 펀더멘털은 그냥 아마 해시레이트가 성장한 걸 뜻할 겁니다. 보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현물을 매수하여 콜드 스토리에 보관하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역대 가장 깊었던 하락은 93%였지만 결국 회복했습니다. 이번 하락은 40% 마이너스 40%입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게임은 간단합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와 신중함으로 매수하고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분은 이 업계에 굉장히 오래 있은 분이네. 리버와 마찬가지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트코인의 수탁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그런 업계에 있는 분이네. 마이클 세일러 여러분 올린 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를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놓치는 점은 이겁니다. 비판론자들이 디지털 자본은 물리적 자본보다 우수한 성과를 냅니다. 비트코인이 훌륭한 담보고 거래수단이고 가치저장 수단인 겁니다.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는 발행한 연구 우선주인 디지털 신용 스트레치 SDRC는 전통적 신용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냅니다. 채권 4%, 미국채 4%, CD 4%, 디지털 신용은 SDRC는 11.25%의 배당률에 7%의 변동률입니다. 대단한 상품인 겁니다. 그것도 매달 15일 날 여러분들 1년치를 나누어 가지고 월 배당으로 지불하는 겁니다. 레버리지 비트코인은 MSTR은 랩핑된 비트코인보다 우수한 성과를 냅니다. 그냥 비트코인 사는 것보다 이런 1.5배에서 2배 정도의 가격 반응을 보이니까 랩핑됐다는 것은 그냥 현물 ETF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